이 사건 주택 소재지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기 때문에 매매계약은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겠죠. 당연히 토지거래 허가는 사법상 효력 요건일 뿐이고 조합원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 요건도 도시정비법상 조합원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건평법률사무소 김건우 변호사입니다. 저는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가 대한변호사협회 전문 분야 등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목동 11단지 아파트 소유주입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신탁사 사업 시행자 지정 후에 부동산을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10년 소유, 5년 거주 1세대 1주택은 예외로 알고 있는데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해서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의 거주기간도 합산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또 만일 그렇다면 소유자 본인의 주민등록도 해당 아파트에 되어 있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금일은 의뢰인이 목동 11단지 재건축 사업구역 내 1997년 이 사건 주택에 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소유자로서 현재 이 사건 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하려는 매도인의 지위에 있으며 그 매수인이 조합원, 그러니까 본건은 신탁 방식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위탁자의 지위인데 편의상 조합원이라고 앞으로 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의 지위를 적법하게 승계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기에 이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선 사업 진행의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관련 사업의 진행 경과는 다음과 같아요. 2025년 10월 16일자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또 2026년 1월 22일자로 서울 양천구고시 제2026-6호로 본재건축 사업구역의 재건축 정비 사업에 대해서 도시정비법에 의거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되었습니다. 본 사안은 신탁방식 재건축으로 이 경우 도시정비법 39조 2항의 양도 제한 기준 시점은 조합 설립인가에 가름해서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이 됩니다.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은 2026년 1월 22일이었어요. 의뢰인의 매매계약은 위 지정 고시일 이후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매수인은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없고 다만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승계가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및 법리에 대해서 우선 살펴봐야 되겠죠. 양도 제한의 원칙과 예외가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 신탁 방식의 경우는 사업 시행자 지정이 되겠습니다. 사업 시행자 지정 후에 정비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가 없어요. 도시정비법 39조 2항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만 양도인이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10년 소유, 5년 거주 이상인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 도시정비법 39조 제2항 제4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때 거주기간은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한다는 것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2호의 내용입니다. 요건 판단의 기준 시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위 양도인의 요건, 그러니까 1세대 1주택 10년 소유 5년 거주 요건은 매매 등 권리 변동의 원인 행위를 체결한 시점, 매매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양도인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위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면 그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일시적으로 다주택자가 되더라도 양수인이 조합원 지위 취득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것이 대전지방법원의 판결례입니다. 자, 그러면 주민등록표 기준의 의미는 어떨까요? 거주기간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실제 거주 사실을 주관적 진술이 아니라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의 객관적 기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37조 제1항 제2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정비사업은 다수의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때문에 객관성, 명확성, 법적 안정성이 중시가 되며 거주 세대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부인 주민등록표 기재에 따라 판단된다는 것이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례입니다. 자, 그러면 직계 존비석 거주기간 합산 시에 소유자 본인의 주민등록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행령 37조 1항 2호는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직계 존비속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경우에 그 기간을 합산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즉, 이 합산 규정은 소유자 본인이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 그러니까 주민등록을 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보충 규정이기 때문에 직계 존비속의 거주 기간 동안 소유자 본인이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만 이 사건 주택 소재지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기 때문에 매매계약은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겠죠. 당연히 허가 전에는 유동적 무효 상태라는 것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내용입니다. 토지거래 허가는 사법상 효력 요건일 뿐이고 조합원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 요건 또 도시정비법상 조합원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위 조합원 자격 충족 여부와 별개로 매수인 측에서는 본인 세대의 재당첨 제한, 도시정비법 72조 6항에 있는 재당첨 제한의 해당 여부 등도 별도로 확인하실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비슷한 사실관계라고 일반 법리를 오해하여 적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건평법률사무소는 당신의 인생 리스크를 조속히 제거해줄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드리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본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바라며 당법률사무소는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건평법률사무소로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 임대차에 관련된 각종 유익한 정보들 많이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